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판례는 이미 출제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1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중요합니다. 농지취득은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도 좁은데 농지 사놓고 경작도 하지 않냐고 놀려 휴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땅 투기죠. 싼 땅 사놓고 마냥 기다립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사라. 그게 경자 유전이었잖아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구입하라.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만 농지를 사라. 그런 뜻인데 중요한 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타인의 물건 매매 마냥 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입증해야 되지. 입증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해. 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2차적 공법 배우면 자세히 배우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계약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 계약의 효력권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다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물권행위는 안 돼. 결론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농지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매매 계약하고 증명을 나중에 하면 되죠. 아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농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자격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고 나서 이전 등기 시까지 자격증명을 갖추면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판례죠. 여러분 그 중개사 시험에서 몇 번 넣었습니다. 이것도. 이게 분쟁이 많습니다. 이것도. 근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시골에서 그 이장님들이 이걸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약간 편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구비되지 않으면 이전 등기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 되겠네.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2번도 많이 나왔죠. 첩계약 대가로. 첩계약은 백삼지 위반이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첩계약이 대가로 쉽게 말해서 어떤 유부남이 자기와 살아주는 조건으로 여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줬습니다. 대가로. 근데 그 여자가 아파트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누구 거? 여자 거죠. 마치 도박자금 그리고 청부살인자금 마냥 이건 주면 뺏지 못해요. 불법 헌의금은 뺏지 못하거든. 노름비소 대주면 뺏지 못하고 청부살인자금 대주면 뺏지 못하지. 마찬가지로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넘겨줬다면요. 나중에 이 아파트 누구 거? 여자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면서 아파트 매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알아도 악이라도 중요하죠. 왜? 어차피 남자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서 첩계약이 될 거로 부동산을 정의받은 여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알면서 매수한 자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몇 번 나온 판례죠. 얼핏 생각하면요. 얘 때문에 무효로 본다는 거죠. 알아. 악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자 것이고 남자가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이건 이제 3번 한번 써놓으세요. 다운계약서. 요즘 업계약서도 있어요. 다운 가격을 내리죠. 많습니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답니다. 판례가. 물론 뭐 벌금 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 사실 다운계약서는 우리가 그냥 시중에 쓰는 말이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도 있을 경우에 따라서 올려치는 거. 그래서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는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이 4번은 저 중에 금융실명 위반 예금계약도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이. 강요단 배웠죠? 우리 일반적으로 강요규정에는 효력규정, 단속규정. 강요규정은 꼭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속규정으로 인정되면 계약 자체에 유효하죠. 처벌받고 벌금 내 그건 별개 문제다. 그래서 금융실명법 위반의 예금계약도 무효는 아니다. 유효하다. 단속규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예금을 아까 배웠던 예금주, 명의자에게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있다. 누가 주라고? 예금, 명의자. 출연자가 아니라고 했죠. 남의 이름을 예금한 경우는 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줘라. 금융실명 위반한 경우는 예금 명의자 주의다. 금액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실명법 위반 자체는 무효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단순규정이다. 특히 5번도 문제되죠. 증권회사에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문제되죠. 최근에도 있었죠. 연세 있는 분들이 저 은행 가세요. 뭐 무슨 상품에서 구입했다고 문제됐잖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아실 것은 증권회사는 얼마의 금액을 투자하면 얼마 이상 수익 보장 절대 무입니다. 은행 금리가 얼마 쌉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주식 해보시면 아시죠? 1억을 주식을 샀다가요, 그 상한가 치면 1억 3천이 되고 하한가 치면 7천이 돼버려. 하루에 60%가 올랐다 한다고, 내려왔다. 그러면 투기 자본이죠. 주식을 사는 사람은요, 돈을 다 날릴 생각하거든요. 정기업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1억 투자하면 얼마 수익 보장 약정, 그런 약정 절대 무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무슨 각서 썼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는 사람 자체가 투기자금으로서 다 날릴 각오게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얼마 이상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무이거든요. 그러나 개인 사이는 유효합니다. 너 나한테, 내가 회사 아니죠? 너 나한테 얼마 투자해, 얼마 이상 수익 보장 약정은 유효가 됩니다. 해줘야 돼. 지키지 못하면 사기가 돼. 그래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수익 보장 약정 어떻습니까? 무효다. 그러나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개인들, 우리들끼리 개인들 간의 수익 보장 약정 유효하기 때문에 너 나한테 1억 투자하면 얼마 이상 보장해 줄게, 그런 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무조건 무효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무효 그럼 틀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속아요. 보통 책에는 윗줄만 나오거나 까만 거, 그러나 대부분 판례 밑에 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요, 웬만한 법과대학, 어리버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웬만한 법과대학 대충 대원 친구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민법 실력은요. 중개사 민법 자체가 굉장히 뭐 좁은 것 같아도 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좀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배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중개사 민법,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민법하고 중개사 민법 다르죠. 그래서 중개사 민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비교적 좁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본서에도 소개된 판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원칙만 있는 것도 많아. 그래서 무조건 무효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지식 중에서 잘 알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얼마 이상 투자하면 얼마 보장되겠다, 무효. 그러나 개인들 간의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유효하다, 지켜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까딱하면 속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문제됐죠. 변호사 성공보수 많습니다. 성공보수 무슨 소리죠?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뭐 500, 1000 받아놓고, 근데 문제는 결과 성공으로 끝나면 뭐 $3,000, $5,000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공보수인데 판례가 나왔죠. 무효는 무효고 형사사건 무효, 민사 유효. 형사사건 뭡니까?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형님이 동생이 아들이 감옥 갔어요. 빼주면 1억 준다. 그런 약정 무효입니다. 그거는 국가 사법 체제를 흔드는 거죠. 네가 열심히 로비해서 우리 아들, 형, 동생, 아들 꺼내줘. 그러면 얼마 줄게. 그런 약정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사사건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죠? 만약에 땅이 있습니다. 땅을 찾아주면 1억 주겠다, 3억 준다. 그런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공보수가 모두 무효가 아니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유효하다는 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 형사사건은 이번에 감옥에서 빼주면 뭐 집행유예를 내보내주면 가석방 해주면 얼마 주겠다. 그런 약정은 무효.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변호사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해놓고 아버지, 형님, 동생 빼줬다고 해서 보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이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땅 찾아주면 얼마 주겠다. 5억 준다. 10억 준다. 물론 뭐 더 큰 값어치가 있겠죠. 그런 약정은 변호사가 탈락하면 줘야 돼. 위했을 때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안 돼요. 까딱하면 그래 틀려요.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 무효, 민사사건 유효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